지난 10일 독일의 한 루터 교회에서 인공지능 챗GPT가 설교를 맡은 실험적인 예배를 드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미국에서 성공의 상징과 같던 도시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벨라루스의 첫 번째 전술 핵무기가 배치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고령 임신뿐만 아니라 남성의 고령 출산 역시 자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이민 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독일의 한 루터 교회에서 인공지능 챗GPT가 설교를 맡은 실험적인 예배를 드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BN 뉴스에 의하면 이날 챗GPT 챗봇은 대형 화면에 수염을 기른 흑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무표정의 단조로운 목소리로 친애하는 여러분, 올해 독일에서 열린 개신교 집회에서 인공지능으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챗봇은 때로 진부한 말을 하거나 무표정한 얼굴로 신앙을 지키려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전체 예배는 4명의 다른 아바타, 2명의 젊은 여성 및 2명의 젊은 남성이 주도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AI 아바타가 빠르고 단조롭게 말하자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교, 기도, 찬송을 포함한 40분간의 챗GPT 예배를 구상한 비엔나 대학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요나스 짐머라이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 지도자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오히려 AI의 사용으로 교인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풀턴에 위치한 제1개혁교회의 척 허커비 목사는 트위터에 AI 설교는 율법을 전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설교란 정의상 사람의 영혼에 전하는 메시지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전달할 수 없다. AI가 만든 설교는 정의상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챗GPT로 전달된 설교, AI는 이제 종교 지도자다. 적그리스도, 짐승 시스템을 폭로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미국에서 성공의 상징과 같던 도시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한때 대학 졸업생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의 꿈의 목적지였습니다. 이 4도시는 일반적으로 미디어, 정치, 엔터테인먼트, 금융 또는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결승선이었습니다. 뉴요커들은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의 목표는 이 4대 도시 중 한 곳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명성뿐인 쓰레기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이같이 보도하며 그 원인으로 노숙자와 범죄율 증가 등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비싼 물가를 꼽았습니다. 뉴욕시의 대중교통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강력 범죄자와 갱단원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워싱턴은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의원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도시의 터무니없이 비싼 주택 비용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이곳들은 가고 싶은 꿈의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클라호마주 털사나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는 근로연령 대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도 선호됩니다. 이들 도시는 여전히 저렴하고 위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벨라루스의 첫 번째 전술 핵무기가 배치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BBC 뉴스코리아는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술 핵무기는 러시아의 영토나 국가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술 핵탄두 이전이 올여름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전장에서 사용하거나 제한된 타격을 위해 보완된 소형 핵탄두와 전달 시스템을 포함하는 핵무기 체제입니다. 폭발력이 제한돼 광범위한 방사능 낙진을 일으키지 않고 특정 지역의 상대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가장 작은 전술 핵무기는 TNT 폭약 1000톤에 해당하는 폭발력인 1킬로톤 또는 그 이하의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술 핵무기는 100킬로톤의 폭발력을 낼 수 있습니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15킬로톤 정도였습니다. 여성의 고령 임신뿐만 아니라 남성의 고령 출산 역시 자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BC 뉴스코리아는 미국 유타 대학교와 다른 여러 기관의 연구진은 지난 2022년 12월 고령화되는 아버지의 나이와 이것이 생식 능력과 임신 문제 및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의 연구에 따르면 40대와 50대 남성들의 정자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운동성 및 돌연변이 측면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타 대학 연구진들은 이러한 변화 때문에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 경우 불임뿐만 아니라 자연적 임신 후 유산될 고위험과 강력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후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그 원인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많은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메커니즘은 분명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생활 방식이나 환경 오염과 같은 다른 복잡한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남성이 노화함에 따라 정자를 형성하는 세포에서의 돌연변이의 가능성과 DNA 손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식 능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자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과 여성의 나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성의 생식 능력이 여성보다 느리게 감소하고 더 늦게 노화하는 것은 맞지만 아버지의 나이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 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국일보는 미주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 USA에 게시된 최근 너무 무서운 스캠콜다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전화를 받으니 자신을 연방이민국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글쓴이의 이름으로 된 은행 체킹 계좌에서 아프리카로 엄청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발견됐다며 글쓴이의 돈 세탁 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스캠 전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전화번호를 구글에 검색해 보니 실제로 이민국 라스베가스 지역 번호와 일치해 조금씩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민국을 사칭한 상대방은 통화를 통해 자신이 알려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경찰에게 즉시 체포될 것이라고 글쓴이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보니 관련 스캠 사례 검색어가 떴고 그제서야 글쓴이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이민국, 경찰국 등이 언급되니 두려운 마음에 뭔가에 홀린 듯 말로만 듣던 보이싱피싱 피해자가 될 뻔했다며 모르는 전화는 되도록 받지 말고 전화상 내용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시스는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국 직원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 이민 사기에 속지 말 것과 전화를 받는 즉시 오시스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찬 소식입니다. 제20회 미랄 콘서트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미랄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통합 콘서트입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장애로 인해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공연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400명을 수용하는 콘서트홀에 발달 장애인을 비롯해 지체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은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플루티스트 이윤영,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아, 첼리스트 홍은선, 하피스트 권민영, 소프라노 양지연, 피아니스트 유예은 등이 연주자로 나섰습니다. 공연장 맨 앞줄에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관람석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지원 등이 지원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영화 기적의 피아노 주인공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유예은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 씨는 2008년 6살의 나이로 제5회 미랄 콘서트에 오른 바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인생 처음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유 씨는 연주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은 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으로 장애인 권익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매회 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복지시설 건립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